감가상각비랑 예비용은 안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 업무용 승용차는요, 업무 사용 비율만큼 송금으로 인정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일단 첫 번째가 업무 사용 비율을 따져요. 사용 비율을 따져가지고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 있죠. 여기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우리가 송금, 불산입, 사회, 유출 처리합니다.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것만큼은 이거 조심하게 업무 사용 금액을 송금 불산입 한다라는 게 아니라 업무 사용하지 않은 것을 당연히 송금 불산입을 해요. 지금부터 하는 거 다 말 문제예요. 자, 그랬을 때 그럼 우리가 업무 사용 비율을 어떻게 따지냐면 일단 우리가 그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이라는 것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과 차이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은 우리 뭐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친구들이 뭐 예를 들어 가족이라 할게요. 우리 가족이 차를 타다가 사고를 낸 거예요. 그렇죠? 또는 아니면 사고를 당했대. 그렇죠? 그럼 내가 만약에 약정을 할 때 우리 가족들이 만약에 사고를 당하거나 이렇게 하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주죠. 맞죠? 그게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이고요. 여기 있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은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회사차 있죠. 회사차를요. 임 직원이 회사의 업무 목적으로 쓸 때, 업무 목적으로 쓸 때만 우리가 사고가 나잖아요. 업무 목적으로 쓰다가 사고가 났을 때 그때만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줘요. 알죠? 그래서 만약에 가족이 회사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났다. 안 줍니다. 알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요게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이고요. 자, 그러면 이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안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너희 임직원 말고 다른 사람이 타는데 그것도 보험금 받으려고 나쁜 놈의 식객이 보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업무 사용 비율을 빵프로로 봐요. 알죠? 그래서 말문제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전액 송금 불산입한다라는 표현은 맞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는 실기로 안 냅니다. 그렇죠? 내면 너무 쉬워서.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한 거예요. 그럼 가입을 하면 이제 금액의 중요성 기준이 있어요. 얼마냐면 1,500만 원으로 가지고 1,500만 원 넘으면 이 비용은 중요한 비용이고 1,500만 원 이하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만 가입을 해주면 무조건 업무 사용 비율은 100%로 봐줘요. 알죠? 100%로 봐주고 자, 근데 만약에 1,500만 원을 초과한다 라고 하면 이때는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봐가지고 뭘 적어야 되냐면 일지라는 걸 적으래. 일지라는 건 내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어떻게 내가 차를 탔는지 적으라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일지가 있으면 업무 사용 비율은 총 거리 있죠, 여러분들? 총 내가 올해 중에 총 주행한 거리 중에서 업무에 쓴 거리만큼을 업무에 썼다라고 본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주의하실 건 업무 사용에 이건 실기입니다. 출퇴근 거리가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출퇴근 거리 몇 킬로 이렇게 나오면 업무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렇죠? 현실에서는 100%입니다. 현실에서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겠죠, 여러분들? 전 다 업무에 쓰고 다닙니다. 이렇게 찍겠지. 근데 우리 시험엔 양심적인 애가 나옵니다. 네, 저는 업무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벌해주세요. 막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일지가 없대요. 그럼 일지가 없으면 빵프로냐? 그렇게 하면 가혹합니다. 왜 가혹하냐면, 네, 1,500만 원 이하면 100%인데,
만약에 1,501만 원 썼는데 일지가 없대요. 그럼 빵프로다라고 하면 만 원 차이로 억울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1,500만 원까지는 우리가 인정을 해줘요. 문턱효과. 그러니까 총 쓴 비용에서 1,500만 원까지를 우리가 업무에 쓴 걸로 봐주겠다라는 뜻입니다요. 자, 잘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이외의 비용과 감가상각비로 나누냐라고 하면 여기 다시 우리가 업무에 사용한 감가상각비 있잖아요. 얘는 다시 800만 원 한도를 또 따져요. 800만 원 한도. 당연하죠, 여러분들. 업무에 사용한 것만 따져야 되지. 업무에 미사용된 건 이미 여기에서 두드려 패잖아요. 송금불산입으로. 그죠? 그럼 당연히 우리가 업무에 사용한 놈만 한도를 따져야 이중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적대비에서 이미 했었죠. 그래서 800만 원 한도를 따지고요. 그리고 이 800만 원 한도는 우리 1년치니까요. 만약에 내가 업무용 승용차를 회사차 7월 1일 날 샀다. 라고 하면 이때는 400만 원만 돼야 되겠죠, 여러분, 한도가. 그리고 우리가 세무조정은 송금, 불산입, 유보. 이렇게.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니까요.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래 거는. 나중에 이제 만약에 한도에 미달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추인해 주는 건데요. 뭐 이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무시하시고. 자, 그랬더니 이제 머리를 굴리는 애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머리를 굴리냐면, 보세요. 어떻게 머리를 굴리냐면, 내가 만약에 페라리를 샀어요. 10억짜리. 예를 들어가지고 회사차를 페라리를 산 거야. 해가지고 막 누가 봐도 회사차 아닌 것 같은데 웃기긴 하겠다. 해가지고 좀 알고 보니 업무 중입니다. 이렇게 할 때. 자, 그럼 만약에 회사차가 페라리면 뭐 감가상각비 한 몇 억 할 거 아니에요. 몇 억. 맞죠? 근데 800만 원 한도란 말이에요. 업무에 쓴다라고 하더라도. 맞죠? 그럼 1억 9,200만 원이 송금물산입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머리를 굴리는 거. 어떻게 굴리냐면 우리가 감가상각은 내가 감가상각비를 기록하면 2억이라고 기록하면 그때는 1억 9,200만 원이 송금 부인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빌리면 됩니다. 페라리를 빌리면 돼요. 빌리면 내가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그 빌려주는 사람이 감가상각하기 때문에 내가 부인당하진 않거든요. 그거를 굴린 거예요. 머리를 어떻게. 그러니까 세무서가 이런 방법도 있구나 라고 해가지고 다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쪽은 렌트예요. 여기 안 보셔도 돼요. 주석 2번. 뭐냐면 우리가 렌트하고 리스 있죠. 그러니까 렌트는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좀 남들이 좀 타던 차를 빌리는 거고요. 그죠? 리스는 새 차를 리스 회사가 사와서 빌려주는 거야, 나한테. 알죠? 그건데,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렌트든 리스든 다 감가상각은 당연히 빌려주는 회사가 할 거거든. 렌트카 회사나 아니면 리스 회사가. 맞죠? 그럼 감가상각 800만 원 한도를 피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피할 수가 있으니까 그 렌트료나 리스료 안에 있는 우리가 금액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발라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내 차면 내 차 가지고 감가상각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건 안 외우셔도 됩니다. 외우실 건 따로 있어요. 렌트 같은 경우에는 렌트료 있죠? 맞죠? 렌트료의 70%를 차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알죠? 차가격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얘 가지고 감가상각하라라는 거예요. 알죠? 얘 가지고. 자, 그 다음에 운용리스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운용리스 회사가 어떻게 하냐면, 리스 회사는 우리가 새 차를 사온단 말이에요. 그럼 리스료 자체가 감가상각비가 돼야죠. 리스료 자체가 차량 가격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새 차를 사오니까. 알죠? 여기도 감가상각을 어떻게 할 거냐면, 본인 차 가지고, 본인이 새로 산 차 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리스, 임차하는 경우에도 차 가격을 어떻게든 발라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렌트 같은 경우에는 임차료 내는 거에 남들이 좀 탔으니까
알죠? 탔으니까 70% 정도를 차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알죠? 근데 리스 같은 경우에는 네, 새 차 사오니까 그게 차가격이잖아요. 리스료 자체가. 맞죠? 다만 우리가 리스 회사가 차를 사는 거기 때문에 리스 회사가 차 살 때는 지들이 자동차세를 낼 수밖에 없어요. 본인들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뭐도 내냐면 자동차세도 냅니다. 본인들이. 아, 보험, 죄송해요. 자동차세 낸다라고 보험도 본인들 내요. 보험회사 당연히. 알죠? 그리고 수선유지비도 자동차 리스 회사가 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뺀 걸, 그리고 리스 회사 부담하는 거니까. 그걸 뺀 걸 차가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오케이? 네, 그래서 운용 리스는 암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운용 리스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우리가 보험, 운용 리스는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 있죠? 얘를 감가상각비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감가상각할 금액으로. 그죠? 새 차니까. 그러니까 새 차 가격 중에서 리스 회사가 부담하는 걸 본인들이 내는 걸 뺀 게 차가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 보시면 근데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 800만 원 한도 초과는 유보잖아요, 여러분들. 유보죠. 근데 여기는 유보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유보라는 건 내 차니까 자산의 차이가 나죠. 맞죠? 하지만 빌렸으면 내 차는 없어요. 맞죠? 그럼 빌렸으면 장부상 하고 세법상 차량 운반부가 둘 다 0이거든요. 맞죠? 둘 다 0이니까 이 렌트나 리스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는 기타 사유출입니다. 그죠? 되셨어요? 둘 다 본인들 차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자산이 둘 다 0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리고 당연히 기타 사유출해야지. 여러분들 이걸 만약에 상여 때리면 그 리스 회사나 렌터카 회사 시장님 뭔죄예요? 그죠? 내가 소득세 내야 돼. 맞죠? 그분들이 그런 업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기타 세출, 추가적인 소득세 부담 안 때릴게. 알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말 문제거든요. 이게 맞는 말인지 들어보세요. 이게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 어떻게 시험에 내냐면, 내가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했고,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했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와 이외의 비용을 합쳤더니 1,500만 원 이하면 송금 부인되는 금액은 없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요? 감가상각비 한도 800만 원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만약에 감가상각비 900원, 이외의 비용 100원 하면 900만 원, 100원, 100만 원 이렇게 하면 900만 원은 여기 800만 원에서 탈락하잖아요. 100만 원이. 그럼 송금불산이 100만 원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전부 다 업무에 사용한다라고 하더라도 감가상각비는 800만 원 한도 또 따지니까 맞죠? 송금 부인되는 금액은 없다 이러 왠지 그럴 것 같거든. 틀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요거 음. 되시겠죠? 이거 만약에 얘가 이거 아 자꾸 왜 이상한 게 나오냐? 얘가 만약에 1,000만 원이고 얘가 200만 원이래요. 그리고 가입했대. 그럼 업무 사용비율 100%잖아요. 맞죠? 근데 다시 감가상각비는 요 1,000만 원하고 800만 원도 또 따진단 말이에요. 그럼 200만 원이 송금불산이 되겠지. 됐죠? 이해되시겠어요? 요거 낚시 조심하시고. 자, 그래서 일단 제재가 두 개냐 아닙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지금 하는 업무 사용 금액 있죠? 여기 업무 사용 금액 얘가 업무에 미사용한 거 송금불산이 사유출하는 거 있잖아요. 요게 2단계 제재고요. 3단계 제재가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800만 원 얘입니다. 3단계. 그죠? 1단계가 있어요. 근데 일단 1단계는 지금 무시하고요. 최근에 시험에 낸 게 있어가지고 요거 뭐냐면
그 업무용 승용차 처분 손실이 800만 원 한도가 있어요. 800만 원 한도. 자, 이게 왜 나왔는지 설명을 하겠지만 딱히 중요한 건 아니고 외워주세요. 그렇죠? 뭐 이해가 되시면 좋고요. 자, 예를 들어 보면은요, 우리 회사가요, 여기, 우리 회사가 여기에다가 페라리면 감가상각비가 회사가 이제 2억을 적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세법상 한도는 8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때 송금, 불산입, 한도 초과. 한도 초과 얼마가 되냐면 1억 9,200만 원. 이렇게 돼요, 유보로. 만약에 우리가 페라리를 샀대요. 그죠? 그러면 요거는 800만 원 우리가 한도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찔끔찔끔 송금 인정이 돼요. 나중에 5년 지나도. 그러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너무 싫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머리를 쓰면 되냐면 우리가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는 언제 추인되냐면 그 차이가 났던 자산이나 부채가 소멸하면 전부 추인시켜버리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차를 팔아버리면 됩니다. 그렇죠? 팔면 회사는 이렇게 적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회사는 여기에 차 8억이라고 할게요. 퉁쳐가지고 10억 주고 샀는데 2억 까졌다. 그래서 이제 8억 했죠. 그리고 우리 페라리 막 그 슈퍼카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 몇 년 타면 갑자기 금이 뚝 떨어지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를 5억에 팔았대요. 5억. 그래서 이게 처분 손실 3억. 이렇게 됐대. 뭐 세법사 보기 무시하시고. 그러면 일단 팔면 세법도 차는 까겠죠. 까면 둘 다 장부하고 세법이 차량 운반부라는 자산이 0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 3억이 처분 손실 3억이 전부 다 우리가 송금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맞죠? 이렇게 짱구를 굴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처분 손실도 800만 원까지만 송금으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죠? 이 정도만. 자, 그리고 얘는 세무조정이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출로 합니다. 왜냐면 팔긴 팔았거든. 팔긴 팔았으니까 장부랑 세법의 차량 운반군 둘 다 0이겠죠. 그렇죠? 그럼 자산의 차이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자산의 차이가 없으니까 유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없고 당연히 처분한 게 여러분들 뭐 잘못된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뭐 상여 때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타 사유출로 합니다. 응? 한도초과 추인 이거는 그 세무사나 그때 배우시면 돼요. 알죠? 여기까지밖에 출제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험은 추인된 건 나중에. 자, 좀만 하고 쉴게요, 여러분들. 자, 근데 제가 아까 여기가 2단계 제재고 여기가 3단계 제재라고 했잖아요. 그럼 1단계 제재가 있는데 요 1단계 제재는 우리 시험에 장난치진 않아요. 그래서 장난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말문제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말문제. 말문제랑 실기용을 설명드릴게요. 알죠? 뭐냐면 여기 보세요. 자, 우리가 여기에 감가상각비와 이외 비용을 나눈다라고 했죠. 맞죠? 나눈다라고 했는데 요 감가상각비는 회사의 감가상각비일까요? 세법상 감가상각비일까요? 세법이에요, 세법. 맞죠? 세법상 감가상각비니까 우리가 세법상 감가상각비를 구하려면 우리가 8장에서 했던 그 본래 감가상각비 한도를 따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그래서 세법상 감가상각비를 발라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여기 하는 요 장부에서 적은 감가상각비와 본래 한도는 우리가 아까 4교시까지인가 배웠던 그 감가상각비 한도 얘기하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본래 한도를 따져요. 따지는데 자 보세요. 자 당연히 우리가 이게 만약에 내 차라고 가정. 됐죠? 당연히 우리가 임차면 요거는 없습니다. 임차면
그죠? 임차하면 본래 한도는 있을 수가 없어요. 알죠? 근데 800만 원 한도로 회피할 수 있으니까 임차하는 걸 그 감가상각비를 간출해내는 거지. 자, 보시면은요. 우리가 요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는 송금불산임 유보합니다. 그럼 아래에 있는 송금산임 마이너스 유보는 언제 나와요? 감가상각비는 원래. 과거에 아니 그 일단 너무 일러. 과거에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가 있었을 때 당기의 신보족의 범위 내에서만 되잖아요. 원칙이. 맞죠? 근데 얘는 그게 아닙니다. 뭐냐면 얘는 감가상각비 한도 미달인데도 강제로 송금산입 시켜버려요. 즉 우리가 감가상각비에서 강제로 송금산입시키는 건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된다라는 뜻입니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알죠? 업무용 승용차는요 무조건 우리가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이 돼요. 아까 우리 일반적인 감가상각은 세액 감면 받는 그쪽만 적용됐었잖아요. 여기는 감면 그딴 거 필요 없어요. 무조건 본래 한도 따질 때 감가상각 의제를 적용합니다. 일단 요거 외워주시면 돼요. 요거. 자, 지금 하는 업무용 승용차가 언제 만들어졌냐면, 왜냐면 시험에 언제 만들어졌는지도 나와요, 그냥. 2016년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차량이 원래 기준 내용 요소가 5년이에요, 5년. 5년이면 신고 내용 요소에 따지면 4년부터 6년까지 선택할 수 있거든요, 원래는. 근데 여기 업무용 승용차는 그게 안 돼요. 무조건 5년입니다. 강제. 그 다음에 정액법이에요. 정률법 안 됩니다. 알죠? 선택 못 해요. 그리고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이 돼서 여기 한도 미달을 요거 외워주셔야 감가상각 의제 적용된다. 그래서 한도 미달이 단계 떴어. 바로 마이너스 유보 때려버립니다. 자, 이해는 돕겠지만 안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냐? 이것도 꿀 빠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것도 꿀 빠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들어보실게요. 뭐냐면 자, 보세요. 뭐냐면 우리 회사가 모르고 여기 모르고 이거는 이해 못 하셔도 돼요. 암기하시면 되니까 이해가 되면 좋고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여기 자동차 전용 보험에 모르고 가입을 안 한 거예요. 가입을 안 했어. 그럼 가입을 안 하게 되면은 이 이외의 비용과 감가상각비를 합쳐가지고 내가 지출해봤자 전부 다 송금불산이 대부분 상여로 맞거든, 상여. 맞죠? 그러면 소득세를 내야 돼, 소득세를. 맞죠? 근데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감가상각비는 원칙이 결산조정사항입니다. 맞죠? 그럼 결산조정사항이니까 회사는 요 업무 사용 비율이 0%일 때 어떻게 세금을 회피할 수가 있냐면 상여로 안 맞으려면 여기에다가 아무것도 안 적으면 됩니다. 안 적으면 돼요. 만약에 이게 결산조정사항이라고 하면. 맞죠? 감가상각 의제가 신고조정사항이잖아요, 여러분들. 강제로 먹여버리는. 그죠? 근데 결산조정사항은 장부에서 적을 때만 인정하고 장부에서 안 적으면 장부에서 안 적으면 그냥 뭐라고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세법상 본래 한도가 2천만 원이래요. 그죠? 2천만 원인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결산조정사항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세법상 감가상각비는 얼마야? 결산조정사항이면 만약에. 0이에요, 0. 맞죠? 0인정, 그래? 결산조정사항이면, 야, 세법상 한도는 2천만 원인데, 너 안 먹겠다고? 그래, 먹지 마. 맞죠? 그럼 여기가 0이 됩니다, 0. 맞죠? 그러면, 아이고, 참, 이거 왔다 갔다 하기 힘들다. 어떻게 가야지? 방향 이렇게 가야, 됐다. 0이니까, 그럼 얘가 0이에요. 이외의 비용이 하나도 없다고 가죠? 맞죠? 김도 안 넣고 다니는데, 그냥. 그래, 가죠? 맞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빵 프로인데, 빵이니까, 송금불산이 빵이에요. 맞죠?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즉 뭐냐면 회사가 업무에 사용하는 비율이 적을 때는 세법상 한도보다
적게 적는다라는 거예요. 감가상각비를. 알죠? 아까 비슷해. 그리고 업무에 사용하는 비율이 많다라고 한도까지 막 다 적는 거예요. 이렇게 짱구를 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업무 사용 비율이 낮을 때는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안 적거나 적게 적으면 결산종사니까 인정이 그 비용 인정이 적게 적으면 인정해 주잖아요. 업무 사용 비율이 0%일 때는 요게 적어진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만약에 얘가 이제 신고 정상이잖아요. 아이고. 그럼 얘를 강제로 때리죠. 그럼 강제로 때리면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처먹어 하잖아요. 감가상각의제가 한도보다 미달하게 적으면 한도까지 상각한 것을 의제해버리죠. 간주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송금산입, 요때 요거 송금산입 2천만 원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송금산입이니까 이거 법인세가 줄었는데 거기까지 맞아요. 줄었는데 되셨죠? 일단 그런데 이제 세법상 감가상각비 얼마가 돼요? 2천만 원. 맞죠? 빵원인데 강제로 송금 먹어버렸잖아. 2천만 원. 맞죠? 먹였으니까 세법상 감가상각비는 이제 빵원이 아니라 2천만 원이 돼버립니다. 동의되세요? 그죠? 그럼 다시 여기가 이제 2천만 원이래요. 그럼 2천만 원이면 요때 송금 불산입 2천만 원 되겠죠. 0%다라고 하면 업무 사용 비율이 0%다라고 2천만 원에 송금 다 전부 다 부인돼 버리잖아요. 맞죠? 사회 유출로 대부분 상여란 말이에요. 2천만 원이. 그러면 아까는 송금 산입이고 여기는 송금 불산입이면 법인세 효과는 없습니다만 상여로 두드려 팼기 때문에 해당 임직원이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맞죠? 일단 여기서부터 제재예요. 또 세무적인 뭐예요? 마이너스 유보잖아요. 나중에 추인돼요, 또. 송금 불산이 플러스 유보로. 맞죠? 제재.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해 안 되시면 그냥 여러분들은 그래, 감가상각의제다라고 그냥 외워주세요.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적 사용 비율에 따라서 회사가 감가상각비가 결산조정사항이라는 걸 악용해가지고 장난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강제로 송금산 시켜버려요. 한도까지. 아셨죠? 이해 안 되시면 그냥 우리한테 암기가 있잖아, 암기가. 음. 어. 음. 됐어요, 여러분들. 예. 자, 그럼 일단은 10분 쉬었다가요. 이 업무용 승용차 어떻게 입력하는지 설명드리고요. 저랑 같이 입력하고, 아마 오늘은 저랑 같이 입력하고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내일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10분 쉬시죠, 여러분. 5시 23분에 시작할게요, 23분.